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68,000불을 갔을 때 다 던지고 다시 또 15,500불을 갔을 때 다시 매수를 했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또라이겠죠, 한마디로. 엄청난 능력자죠. 그러면 요거를 안다면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시장이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또 돈을 잃는 사람이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야만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능력자가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꽤 그러면 신뢰도가 생기겠죠. 그를 믿는 추종자도 많을 거고. 자, 어쨌든 돈알트라는 45만 명 정도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익명의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작년 11월 21일 15,700달러에서 지금 19,000달러까지 상승을 한 후 이제 약세장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측하는 비트코인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고, 비트코인이 19,000달러로 차트의 역사적인 선을 노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9,000불을 돌파하고 22,500불까지는 순조로운 향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라인을 돌파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22,800불, 이 양반은 22,500불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22,800불, 거기서 거기죠. 22,800불을 뚫어야만이 비트코인의 역사적 대상승장을 이끌었던 가격선 28,800불을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일단은 22,800불을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혹시 지금 비트코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가격보다 오히려 안전하게 22,800불을 도달하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도 3만 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28,800불을 이야기했지만 3만 불 이하는 약세장이다. 정말 큰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면 3만 불을 돌파해야 그때부터 강세장이 시작하게 될 거라는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트위터 팔로워 45만 명을 보유한 돈알트라는 익명의 트레이더는 이제 상승하게 될 거라는 그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익명이 돈알트입니다. Don't Altcoin. 일부러 그렇게 지었을까요? 알트코인은 싫다. 나는 비트코인만 산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only 차트만 본다는 거죠. 차트는 차트일 뿐. 과학을 믿는 자는 그 과학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많이들 낭패를 보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결국 과학적 규칙이 아닌 비과학적 존버에서 항상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DCG 그룹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리 실버트, 지금 말이 많죠. 미 법무부 SEC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곳, 이곳이 무너지면 굉장히 여파가 크겠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FTX 사태도 그랬고 바이낸스 퍼드 뉴스들도 그랬고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FTX를 미끼로 그 외 암호화폐 회사들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괜찮다는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이슈들이 뻥뻥 터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올바른 놈들을 브로드캐스팅 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고 바이낸스도 어쨌든 계속해서 루머, 퍼드 뉴스도 많았지만 사업 확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DCG 그룹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베리 실버트, 창펑자오 이런 애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괴물 같은 놈들이죠. 괴물. 샘 뱅크먼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간의 음모론의 조연자 역할을 했지만 창펑자오나
메리 실버트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사업 확장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메리 실버트는 여러 곳들에서 비난을 받았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의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작년이 2022년이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가장 힘든 해였다. 매우 나쁜 배우들이 많았다. 나쁜 배우들과 반복적인 폭파,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고 그 파급 효과는 광범위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호를 잘 지키고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운전을 하지만 사고는 여러분들이 꼭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옆에서 받아버린다든가 옆차가 펑크가 나버린다거나 갑자기 또 사람이 뛰어든다거나 뭐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기죠. 저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DCG 우리 자회사 및 많은 포트폴리오 회사가 현재의 혼란의 영향에서 아직까지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10년 동안 DCG 그룹의 모든 것을 가차없이 쏟아부은 나의 청렴성과 깨끗함과 선의가 의심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올바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집중을 하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는 현재 DCG 그룹이 제네시스 캐피탈의 4억 4,750만 달러 즉 4,550개의 비트코인과 14,000개의 비트코인 캐시를 빚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2022년 5월 이후 제네시스 캐피탈에서 차입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자 지급을 놓친 적이 없으며 모든 대출 잔액 또한 깨끗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생태계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것 또한 정상적인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대출이란 금융상품이 없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은행권의 대출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어쨌든 현대금융이 낳은 가장 최고의 상품은 빚, 즉 이자죠. 그래서 원화채굴보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 시스템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리 실버트 DCG 그룹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리플 XRP 2023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평에서 크립토의 봄을 예측을 했습니다. 크립토의 겨울이 아닌 이제 봄이 올 것이다. 여기저기서 사내 중내하고 코인은 개발을 했고 상장을 시켰지만 어떻게 될지 사라지게 될지 불안해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리고 SEC와 XRP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더리움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표현을 제가 몇 번 했죠. 자, 그러면 SEC와 XRP 소송에서 XRP가 치고 이더리움 또한 SEC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사라지겠죠. 가장 위대한 기술 두 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라져 보일 수 있지만 그럴 일은 없죠. XRP는 언제든지 지금 미국을 버리고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명들은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어쨌든 소비자들 심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까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가냐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코인 개발을 했다고 수백 배, 수천 배 갈 거라는 코인 홍보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돈을 삥 뜯으려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소비자들이 나중에 뭐가 될게, 나중에 뭐 할게, 상장되면 이렇게 될게 이런 코인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미래에 다가올 불확실성보다는 현재의 팩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닌 그러고 있어.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속아줄 돈이 없다. 낚일 시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코인에 몰빵을 하겠다. 그게 뭐 제가 딱히 어떤 코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크립토의 봄을 예측하는 그 회사입니다. 자, 리플의 미래 예측. 올해는 NFT 그리고 CBDC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로존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CBDC 파일럿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 부분이 부동산과 탄소 시장과 같은 더 많은 실제 사용 사례로 계속 확장할 것이다. 모두가 XRP가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모두가 블록체인 기술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모두가 바닥을 쳤고 여러 곳에서 곡소리를 냈지만 2023년 기관들의 채택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은행과 기타 대형 금융기관은 몇 년 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대하면서 이 기술에 투자를 할 것이며 2023년 이후에도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수용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법률감은 아우디터리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한 결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이 사건 또한 그리고 SEC의 결정은 결국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기술을 포기하는 순간 미국은 차세대 전략 산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리플 경영진은 암호화폐의 겨울이 사라지고 암호화폐의 봄으로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고, 2022년을 통해서 리플은 더욱더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리플과 SEC 소송은 금색이 최고의 호재라는 표현을 했죠. 이제 제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그리고 돈으로 조금씩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겁나게 허벌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씨지만 비가 좀 오고 있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까운 곳에 트레킹도 좀 하시고 혼자 하세요. 혼자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